자, 그러면, 자, 2대 남의 왕입니다. 남의 왕, 거서간, 차차웅이라고 한다. 차차웅 들어보셨죠? 이게, 존장에 대한 칭호인데, 오직 남의 왕만을 차차웅이라고 불렀다. 아버지는 혁거세고, 어머니는 아령 부인이며, 남의 왕의 부인이 바로 운제 부인입니다. 이 운제 부인이 이 운제 부인 운제 구름사다리 이렇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제산이죠. 요 앞에 우리 이제 형산 그 뒤쪽에 있는 운제산. 자, 운제산. 운제산은 여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영일현 서쪽에 운제산 성모가 있는데 가뭄 때 여기에 기도를 드리면 감흥이 있다. 자, 가뭄이 들면 이 운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비를 내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제산 성모 유명합니다. 요 경주와 포항에 있어서 이 운제산, 포항에서는 이제 운제산이죠. 영일현 운제산이고 경주에서는 이제 그 구미산, 이 구미산이 바로 비를 내리게 해주는 이제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이 경주에서는 이제 구미산에서 기도를 하는 제사를 지내면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제산, 포항의 운제산에서 이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건 사해에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생명성입니다. 생명을 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운제산 성모는 바로 남해왕의 둘째란다. 햇것의 둘째 아들인 남해왕. 남해왕의 부인이 바로 이제 운제 부인이었다. 라고 하는 걸 참고 삼아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운제산 성모는 바로 이 운제 부인이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 가뭄이 들 때, 비를 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예전부터 이제 가뭄이 많아요. 이제 신라 때는 가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경덕왕 때 이제 가뭄이 7년 가뭄 막 이렇게 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경덕왕이 이제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제야의 인사들에게 국정의 문제를 의논하고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국사를 상고해 보면 신라에서는 왕을 거서간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진한의 말로 왕, 거서간이 왕입니다. 이 간 이름 이게 이제 칸이 되죠. 칸이 되는데 이 칸이 이렇게 해서 이제 왕 이렇게 되죠. 귀인을 부르는 칭호라고 해서 차웅 혹은 자충, 자충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 은혜가 충만한 분 이렇게 되죠. 이제 은혜가 충만하다, 자애로움이 충만하다 해서 이제 차차웅 이렇게 되는 거죠. 김대문은 말하기를 차차웅이란 무당을 이루는 방언이다. 무당. 지금은 이제 의사가 사람을 살리죠. 그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의사예요. 예전으로 치면 이 의사가 바로 제사관, 제사장에 해당합니다. 무당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통력에 이제 의지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 무당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제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무당이 지금은 뭐 우리가 조금 이제 폄하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 옛날에는 이 무당이 이 권력의 중심, 삶의 중심에 있었다.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숭상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 그래서 드디어 존장이 되는 자를 누구랍니까? 자충, 차차웅 이렇게 해서 차차웅이라고 하는 말은 자충, 은혜로운 사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금, 이렇게 해서, 이사금 해서, 이건 입금, 치아, 이가 많은 사람. 그래서 이가 많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떡을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이빨에 술을 세워서, 군왕으로 삼는, 처음에 남양이 죽자 그 아들 노래가 이제 3대 왕인데 타레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다. 이에 타레가 말하기를 나는 들으니 성스럽고 지혜 있는 사람은 이가 많다고 하였다. 하고 떡을 입으로 물어 시험해 보았다. 고전에는 이와 같이 전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임금을 마리간이라고 했다. 이것을 김대문은 해석하기를 마리간이란 서열을 뜻하는 방언이다. 서열은 위를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임금의 서열은 주가 되고 신하의 서열은 아래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신라 왕으로서 거서관과 차차웅이라는 이름을 쓴 이가 각각 하나고 이사금이라고 한 이가 16, 마리간이 넷, 이렇게 신라 말기의 명류 최치원이 제왕 연대력을 지을 적에 모두 모왕이라고만 하고 거서관 등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혹시 그 말이 야비해서 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인가? 자, 이 비판을 하는 거죠. 어, 이, 여기 이제 우리가 그 향가에 대한 이름을 두고, 중국의 이제 그 시에 대비해서 지방의 시, 뭐 이렇게 하면서 향가를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 문헌을 보면 향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뭡니까 이제 이 경향의 반대말, 향은 좀 낮추어 보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측면들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향에 대한 인식들이다. 여기서 이제 일련이 같은 맥락 속에서 최치원이 그 왕이라고 부르고 싶고 한자로 부르고 싶고 거서간 차차웅이라고 하는 신라에서 부르던 이 고유의 향은 방언이죠. 방언으로 부르는 것을 일부러 빼놓은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신라의 일을 기록하는데 방언을 모두 그대로 두는 것도 마땅할 거다. 이거 이해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신라 중심의 사유, 자존적인 가치로서의 역사 인식,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일련이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어떤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추궁된 일 갈문왕이라고도 이제 불렀는데 이건 자세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서 갈문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해왕 때에 낙랑공 사람들이 금성을 침범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자, 이때 고구려 속국인 7나라가 공고했다. 요게 이제 남해왕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례왕. 자, 석타례. 노래왕 다음에 이제 타례죠. 타례. 타례는 이사금, 입금, 이렇게 하죠. 입금, 타례 입금, 이렇게 되죠. 입금, 이렇게 되는데, 이빨, 이사금, 이렇게. 남해왕 때 이민년이라 했는데, 잠깐. 노래왕 천연의 일, 그신 양의를 다투는. 자, 가락국 바다 가운데 배 한 척. 자,
탈해왕 얘기입니다. 탈해왕 얘기. 가락국 바다 가운데에 배 한 척이 와서 닿았다. 이것을 보고 그 나라 수로왕, 김수로죠. 김수로왕이 백성들과 함께 북을 치고 법석이면서 그들을 맞아 머물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배는 나는 듯이 계림 동쪽 하서지촌의 아진포로 달아났다. 여기에서 이제 본다면, 여기서는 뭐 맞아 머물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 뭡니까, 이 탈해가 수로왕과의 지략 싸움에서 졌어요. 지고 난 뒤에 바로 이 동해안을 거슬러 올라와서 이제 경주 아진포로 이제 왔죠. 예. 이때 마침 포구에 한 늙은 할멈이 있어서 이름을 아진의선이라고 하였는데, 이가 바로 혁거세 왕의 고기잡이 할멈이었다. 자, 이렇게 또 혁거세 왕과 또 연결을 시켜놨네요. 아진의선. 자, 아진의선. 아진의선. 이 아진포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그죠? 아진의선. 그래서, 의롭다. 먼저 선자. 이렇게 해서, 의선, 아진의선. 그는 배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이 바다 가운데에는 본래 바위가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까치들이 모여들어서 우는가? 자, 이 까치들이 배 위에 있었던 거죠. 배를 끌어당겨 찾아보니 까치들이 배 위에 모여들었다. 그 배 안에는 궤 하나가 있었는데 길이는 20척이고 너비는 13척이나 된다. 그 배를 끌어다가 나무숲 밑에 메어 두었다. 그러나 이것이 흉한 것인지 길한 것인지를 몰라 하늘을 향해 고했다. 이윽고 궤를 열어보니 단정히 생긴 사내가 하나가 있었고 칠보의 노비가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을 7일 동안 잘 대접했더니 사내 아이는 그제야 말을 했다. 나는 원래 용성국 사람입니다. 용성국, 그죠? 용성은 외국, 북동쪽 1천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국이죠. 일본. 지금의 이제 일본에서 이제 건너온 거예요. 이제 일본에서 건너온 건데, 우리나라에는 원래 28용왕이 있어서 그들은 모두 사람의 태에서 났으며 나이 5, 6세부터 왕위에 올라 만민을 가르쳐 성명을 바르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용성국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용성국이죠. 이제 용성국을 이제 말합니다. 용성국에서는 원래 28용왕, 28명의 이제 용왕, 하늘에 28숙이 있죠. 28숙이면 하늘에 28숙이 있어요. 별자리가 28숙이고 여기서 28용왕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28이라고 하는 숫자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28용왕이라 해서 하늘에 28숙이 있는 것처럼 그거죠. 이제 그래서 28명의 용왕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사람의 태에서 났다. 나이 5, 6세부터 왕위에 올라 만민을 가르쳐 성명을 바르게 했어. 팔풍의 성골이 있는데 그들은 고르는 일이 없이 모두 왕위에 올랐어. 그때 부왕 함달파가 정여국의 왕녀를 맞아 왕비로 삼았어. 오래되어도 아들이 없자 기도를 드려 아들 낳기를 구해서 7년 만에 커다란 알 한 개를 낳았는데 커다란 알을 낳았어요. 김수로도 알에서 태어났죠. 전부 알입니다. 발 이렇게 해서 광명 뭐 이런 이야기 했죠. 재생 이야기 했고요. 자, 그래서 알 한 개를 낳았어. 이에 대왕은 모든 신하를 모아 묻기를 사람으로서 알을 낳았다. 여기 보면 용성국에 28명의 용왕이 있는데 모두 뭡니까?
사람의 태에서 났다. 사람의 몸을 빌어서 났는데, 날 때 전부 다 이제 사람처럼 나왔겠죠. 나왔는데, 유독 이 그 탈해의 경우에는 알로서 태어났다는 거죠. 커다란 알요. 작은 알도 아니고 커다란 알에서 이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으로서 알을 낳았으니 복음에 없는 일이다. 이것은 아마 좋은 일이 아닐 거다. 라고 하고 괴를 만들어서 나를 그 속에 넣고 칠보와 노비들을 함께 배 안에 실은 뒤 바다에 띄우면서 빌기를 아무쪼록 인연 있는 곳에다 나라를 세우고 한 길을 이루도록 해 주시오라고 했다. 빌기를 마치자 갑자기 붉은 용이 나타나더니 배를 호위해서 지금 여기에 도착한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끝내자 그 아이는 지팡이를 끌고 두 종을 거느리고 토암산 위로 올라가더니 돌집을 지어서 7일 동안 머무르면서 성 안에서 살만한 곳이 있는가 바라보았다. 자, 이 말을 끝내자 이 어린 아이가 지팡이를 들고 종을 데리고 토암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토암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돌집을 지어요. 돌집을 짓고 7일 동안을 머무르면서 성 안에 살 만한 곳이 있는가를 바라본 거죠. 산봉우리 하나가 마치 초사흘달 모양으로 보이는데 오래 살 만한 곳 같았다. 이에 요게 이제 반월성, 지금의 이제 월성이죠. 이에 그곳을 찾아가니 바로 호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다. 아이는 이에 속임수를 썼다. 몰래 숫돌과 숯을 그 집 곁에 묻어놓고는 이튿날 아침에 문 앞에 가서 말했다. 이 집은 우리 조상들이 살던 집이요. 호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였고 서로 다투었다. 시비가 판결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은 관청에 고발하였다. 관청에서 이제 묻기를 무엇으로 내 집이라고 증명할 수 있느냐 하자 어린이는 말했다. 우리 조상은 원래 대장장이었어. 대장장이였어. 이 철기 문화죠. 철기 대장장이었어. 잠시 이웃골에 간 동안 다른 사람이 빼앗아 살고 있는 터요. 자, 우리 조상은 본래 대장장이었다. 이 철기 문화가 도래되는 거죠. 철기 문화. 이 철기 문화의 도래는 뭡니까? 무기를 만들고, 그죠?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죠. 어, 잠시 이후 고을에 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빼앗아 살고 있는 터요. 그러니 그 집 땅을 파서 조사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요. 이 말에 따라서 땅을 파니 과연 숫돌과 숫이 나왔다. 이리하여 그 집을 빼앗아 살게 되었다. 그래서 탈해가 정착하는 과정입니다. 용성국에서 아래에서 태어나서 신라로 들어와서 월성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용성궁에서 배에 실려가지고 넘어와서 김수로 왕 가야국으로 가죠. 가야국으로 가서 가야국은 당시 굉장히 힘이 강한 그런 나라였고 신라는 아주 약한 나라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먼저 김수로 왕이 있는 곳에 가서 싸움을 걸어보았는데 도저히 이제 승산이 없자 물러나서 동해를 따라 올라와 이제 신라로 들어온 거죠. 신라 들어와 가지고 월성을 차지하고 눌러 앉습니다. 이때 남해왕은 그 어린이, 즉 탈해가 지혜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맏공주로 그의 아내를 삼게 하니 이가 아니 부인이었다. 아니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면서 월성을 내준 겁니다. 예, 어찌 보면 탈해왕 때 이제 박혁거세 왕 때 이 호공이 이제 등장해요. 실제로 호공이 등장하는데 박혁거세 왕 때 호공이 등장합니다. 이 호공이 이 고구려와의 어떤 어,
고구려 사신을 이제 가게 됐는데, 이 고구려에서, 너희 임금은 무례하다. 이렇게 이제 호공을 꾸짖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호공이 등장하거든요. 그 호공이 이 노래왕 때, 남해왕 때 노래왕을 거쳐서 같은 호공인지 아닌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 호공이 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같은 인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이제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 호공이 머물러 있던 집이 바로 이제 월성이었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호공은 신라 서라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박혁거세와 함께 이 박혁거세를 도와서 그때 관리를 했던 아주 핵심 인물이 바로 이 호공이라는 겁니다. 그 핵심 인물의 집을 같은 인물인지는 모르겠죠. 이제 모르겠지만 이 아무튼 호공이 같이 그때 있던 이 같은 한자의 호공이 등장하는 것은 아마도 이 석탈해가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 모른 척, 요 지혜롭구나, 쓸만하다, 싹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탈해에게 이 월성을 주고, 월성 땅이죠. 그때는 이제 이제 나중에 월성이 되는 거죠. 궁궐이 되는데 이 월성을 주고 또 거기에다가 공주 이제 공주를 아내로 삼게 합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아니부입니다. 어느 날 토해 이제 석탈해죠. 탈해는 동학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흰옷을 백의를 시켜서 백이면 신하죠. 신하. 흰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왕의 경우에는 뭡니까? 귀한 사람의 경우에는 옷이 물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백인을 입지 않죠. 백인은 하인입니다. 하인을 시켜서 물을 떠오게 했다. 하인이 물을 떠 가지고 오다가 중간쯤 해서 이제 물을 목마르겠죠. 이제 토암산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야, 물 떠와 이러니까 저기 내려가서 이제 물을 떠서 이제 온 거겠죠. 오니까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쯤 해서 떠오는 물을 먼저 이렇게 조금 마셨는 거겠죠. 자, 중로에서 이제 중간쯤에서 먼저 마시고는 탈해에게 드리려 했다. 그러나 물그릇 한쪽이 입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탈해가 꾸짖자 백인은 맹세하였다. 이 뒤로는 가까운 곳이거나 먼 곳이거나 감히 먼저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탈해가 얼마나 이제 신이한 인물인지. 자 보세요. 박혁거세도 그렇고 이 석탈해도 그렇고 굉장히 태어남 자체가 범상치가 않잖아요. 범상치 않은 태어남이다. 그제야 물그릇이 입에서 떨어졌다. 이 아주 신이한, 아주 귀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석탈해다는 겁니다. 그 신라의 왕,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바로 이런 신이함을 지니고 있던 인물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석탈해도 바로 이런 신이함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다. 이로부터 백인은 신하가 두려워서 복종하여 감히 속이지 못했다. 지금 동학 속에 우물 하나가 있는데 요내정, 이제 세상에서 요내정이라고 부르는 우물이 바로 이것이다. 자, 노래왕이 죽자 광호 중년 6년 정사에 탈해가 왕위에 올랐다. 그야말로 있죠. 그야말로 용성국에서 와서 왕이 된 거니까 어찌 보면 이제 왕위 찬탈에 버금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옛날에 남의 집을 내 집이라 하여 빼앗았다 해서 석시 이제라고 했다. 까치 이 까치죠. 까치 여기 이 부분에서 어,
여기죠. 까치들이 배 위에 모여들었다. 그죠? 배 위에 모여들었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까치라는 글자에서 세조자를 떼고 석시로 성을 삼았다고도 한다. 자, 또 괴를 열고 알을 벗기고 나왔다 해서 이름을 탈해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요 이제 이름이 그 정해지는 과정, 이제 혁거세, 탈해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탈해는 결국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인물이죠. 혁거세 이건 이제 광명이라고 하는 밝음을 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탈해라고 한다면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문제를 풀어가는 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명명, 이름 속에서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탈해가 이제 23년 만인 건초 4년 김효에 죽는데 소천구 속에 장사 지냈다. 그런데 뒤에 신이 명령하기를 조심해서 내 뼈를 묻어라. 어디에? 토암산에. 내 뼈를 토암산에 묻어라. 그러면 내가 토암산 신령이 되어서 신라를 지키겠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는 서로 엉기어 하나가 된 듯하고 뼈마디는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른바 천하의 짝이 없는 역사의 골격. 둘레는 두골의 둘레는 석자 도치. 신골의 길이는 9자 7치.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냐, 그죠? 어느 정도의 크기냐, 이, 어, 저기, 여기, 그러니까 몸이, 두개골이 세자 두치는 80.4cm. 몸의 그 길이를 놓고 봤을 때 9자 7치죠. 9자 7치가 되니까, 이게, 243.9가 센치. 그러니까, 석자 도치는 80.4, 80.4c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신골, 몸이 얼마나 된답니까? 2m 4cm, 2m 4cm. 신라의 왕들이 어찌나 큰지,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동이족은 굉장히 크답니다. 굉장히. 그래서 공자가 동이족이라 하는데 공자의 키가 몇인 2m 10cm, 2m가 훨씬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주윤발, 이제 공자라고 하는 영화에서 주윤발이 굉장히 크잖아요. 몸체가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이제 주윤발을 공자의 분으로 이제 삼았는 거죠. 공자가 2m가 훨씬 넘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동이족들,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골격이 굉장히 큰, 삼국유사에도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남근의 길이가 엄청나고, 똥을 넣는데, 똥이 뭡니까? 이 말똥처럼,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게 삼국유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골격이 큰. 그리고 우리 밥그릇은 크잖아요. 고봉이죠. 많이 먹었던. 그러니까 덩치가 이만큼 크니까 많이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 내 뼈를 동하게 묻어라. 그죠? 내 뼈를 동하게 묻어라. 음, 내 뼈를 동하게 안치해두어라. 그래서 거기에 봉하게 했던 것이다. 이럽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태종의 꿈에 몹시 사나운 모습을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말했다. 내가 탈해다. 내 뼈를 소천구에서 파내다가 소상을 만들어 토암산에 암지. 이겁니다. 소천구는 이제 스랍을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스랍을 동천. 아마 처음에 이제 소천구는 이제 동천이라고 하는데 어, 이제 서랍을 시내에 이제 동천에 묻었는데 나중에 이것을 어, 이제 소상을 만들어서 토암산에 안치했다. 그래서 토암산 신입니다. 동학신, 토암산 신이 바로 이그 석탈해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석탈해가 이제 토암산에서 이제 신이 된 그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석탈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요 부분 이제 그래서 이제 박역것의 그 다음에 남해왕, 그 다음에 이제 탈해왕까지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이 탈해왕에게서 이제 탈해왕, 탈해왕릉 있는 그 부분까지로 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탈해가 이제 넘어온 길, 이 왕의 길이 이제 탈해왕이 넘어온 길이죠. 그래서 왕의 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용의 길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MBC죠. 대구 MBC, TBC에서 내가 그 왕의 길을 이제 해설을 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처음 이름이 이제 이제, 용의 길이죠. 용의 길, 왕의 길 이렇게 됩니다. 용띠해니까 그때 이제 이 부분들이 방송에 나왔었는데 다음 날 한번 내가 그때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요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 다음에는 저기 뭡니까 이제 이 그 뭡니까 2차전 백률사 부분을 하겠습니다.